네, 산업부 장관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과정이 적법하고 적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주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감사는 2019년에 정가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포함한 500여 명이 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시작된 건입니다. 월성 기록이 감사 결과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나왔는데 그거를 감안하면 지금 감사원이 5개월에 한 번씩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사 결과의 뭐 당부나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인 쟁점을 가지고 계속 감사원에 달려가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상 행정부 견제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주장을 펼치고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감사원에 달려가서 이거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감사원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나온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사실은 이 결론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이 감사 청구의 애초 내용이 좀 무리하고 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주장이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이게 정가뷴 전 미래통합당 의원께서 청구한 이 청구의 핵심은 요약하자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발표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수립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 전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달라서 위법하다는 내용이 청구의 내용입니다. 얼핏 들으면 에너지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니까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일단 먼저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준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고마운 판결로 생각을 할 텐데요. 아마 이제 이거를 안 찾아보시고 하신 것 같고요. 법률 규정하고 연형만 사실 찾아봤어도 이게 문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정부 입법을 발의했었고요.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이 삭제된 법안을 다수당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이거에 따라서 다른 계획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삭제된 이유는 에너지 시장과 규제가 급변하는 상황인데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사실 매번 에너지 기본 계획, 이거는 전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른 계획을 그대로 구속하지 않는다.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은 경제 상황, 정책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매번 이 계획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그럼 전 정부에서는 애기본에 따라서 정기본을 만들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차 2008년에 수립된 에너지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수립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감사원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설사 감사원에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숙고와 검토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그 EU가 2019년부터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의회가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탄소 국경조정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할 예정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023년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지난주에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무역 수지 흑자와 적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관련 산업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멘트, 철강 외에도 EU 의회가 2월에 논의한 사항을 보면 알루미늄, 정유, 제지, 유리, 화학, 비료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유럽 수출 상위 10개의 수출 품목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품목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부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오늘 업무 자료에 보면 35페이지 하단에 딱 한 줄 나와 있는
긴박하게 대응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산업부의 탄소 국경제 준비 상황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업계와 전문가가 함께 지금 주요국들의 논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의 영향 분석 대응 방향을 준비하면서 업종별로도 계속 그러한 논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EU가 6월 1일에 이 안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미국도 이후에 안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과정마다 업계와 협의하면서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